야간 투시경과 단검, K1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죠. 707 특수임무단입니다. 707 특수임무단은 평시에는 대테러 임무, 전시에는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특수부대죠. 근데 한 여성이 막 총도 뺏으려고 하고 했던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다음에 툭툭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다 맞아요. 맘먹고선 707 특임대가 진짜 의도를 갖고서 그 계엄 명령을 수행을 했다면 다 쏴 죽였죠. 그죠? 근데 아까 정광훈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300명의 국회의원을 쏴 죽이고 반항하는 자들을 다 쏴 죽였으면은 역풍 불었다. 보여준 거다. 경고만 한 거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기도하는 와중에 다 답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다. 오늘 얘기하셨잖아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 동안 답이 나왔다. 근데 아까 그 연단에 쓰셨을 때 시점이랑 지금 이 찌라시들이나 기사가 나온 시점이랑 정광훈 목사님 얘기가 몇 시간 앞이에요, 여러분들. 안규령이죠. 예, 안규령. 왜냐면은 이건 저희 영상에 다 남아있잖아요. 정광훈 목사님이 얘기한 시점 후에 기사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경고하려고 했던 거지 진짜로 계엄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동훈이 왜 나를 체포하려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만났잖아요. 한덕수 총리랑 추경호, 그 다음에 그 외 중진 의원들이랑 면전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나를 체포하려고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그거 포고령 위반이니까 아마 그랬을 거다. 내가 지시한 게 아니라 포고령 위반이었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라면서 그 다음에 아주 그 의미심장한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 의미심장한 얘기가요 이렇습니다. 내가 한동훈 너를 체포하려고 했으면, 이재명과 한동훈을 체포하려고 했으면 방첩사를 보냈을 텐데 방첩사를 보낸 게 아니다. 여러분들 방첩사가 뭐죠?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가 안보지원사가 방첩사가 됐죠. 한마디로 간첩을 잡는 부대가 방첩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죄상이 사실은 간첩이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면전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과 한동훈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은 그냥 어차피 풀릴 거 알고 있었다. 경고성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자. 그럴 수가 없어요. 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다는데요. 이거는 또 여러분들 아까도 신의 한 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들 기준으로는 탈당 요구를 하는 의원은 열 몇 명, 친한계 의원들 말고는 탈당은 과도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오바를 한 거죠. 실체가 드러나니까 오바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얘기를 했고요. 일각에서는 계엄 시점에선 영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들, 특히 간첩에 관련된 압수수색들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선관위 시설들을 계엄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덮쳤다라는 보도가 좀 전에 나왔어요. 헌법기관 점령, 선관위 시설들까지 덮친 윤석열 계엄군. 선관위를 덮쳤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건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군 병력이 과천에 있는, 우리가 그 과천 앞에서도 집회 맨날 하고 정말 장기간 동안 과천에서 텐트 치고 생활하셨던 분들 많잖아요.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도내 선거 관련 시설 등에까지 중무장 상태로 투입됐다. 이거죠.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왜 선거 부정에 대해, 부정선거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라고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군 병력을, 특수부대들이죠, 대부분 계엄하면은, 계엄 움직일 때는 중앙선관위와 각종 선거 관련 시설에 중무장 상태로 투입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CBS 노컷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군들이 여의도 국회뿐만 아니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점령을 시도했다. 이 정도 되면 성동격서죠. 다들 국회에 관심이 몰려 있어. 그죠? 다들 관심이 국회에 모여 있었다니까요. 민주당도, 좌파들도, 한동훈도 국회만 보고 있었어.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0시 30분 소총을 비롯한 무장을 갖춘 군인 110명이, 완전 무장한 군인 110명이 과천 선관위 청사로 집결하게 됩니다. 버스 형태의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중요해요. 소름 돋아. 군인들이 청사 시짐을 시도하면서 어떤 내용을 고지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만 털면 되겠습니까? 비슷한 시각 수원에 위치한 선관위 연수원 등지에도 계엄군이 전방위 배치됐다. 그래서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치활동이 아니라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헌법시설인 선관위를 왜 통제했느냐?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자, 보세요. 0시 30분경 선관위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엄군 110명이 청사에 왔다가 새벽 1시 50분경 철수했다. 1시간 20분 동안 소총을 든 무장 특수부대가 선관위를 털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측 답을 못하죠. 구체적 절차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서 답장이 어렵다. 군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도 지금 단계에선 답변이 어렵다. 어떤 고지가 있었는지도 확인 중에 있다. 선관위 건물이 계엄 통제 대상인지는 선관위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왜 그러냐면은 경비 아저씨 정도 있었고 당직자, 요즘에 공무원들 당직자 그렇게 많이 없을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선관위는 선거 없는 해에는 별로 이렇게 업무가 많지가 않아요. 110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자료를 싹 다 털었다면 영장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 나오고 우리가 축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잔치국수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부정선거만 해결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가 여의도의 국회에 관심을 두고 있었을 때 성동격소로, 그죠? 선관위를 덮쳐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1시간 20분 동안 110명의 완전 문장 특수부대원들이 선관위를 털었습니다.